예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엔 TMF, ETF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제가 TMF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때 당시였죠. 올라갔을 적에.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린 게 50달러까지 하락할 거라고 말씀했고, 뭐 아니나 할까? 네, 정확하게 5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. 네,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반등하면서 올라왔죠. 고가로는 58.62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. 좀 많이 상승해졌습니다. 몇 프로 상승했나요?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퍼센티지가 좀 중요해서 상승률 14 거의 15% 상승했네요. 15%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추세라고 본다면 추세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이게 지금 추세가 이렇게 움직인 거죠.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돌린 건 아니죠. 돌린 건 아니고 이 추세는 아직까지 하락 패턴이에요. 다만 이제 10월 23일 날 여기서 38.3달러까지 좀 빠졌었죠. 그러다가 이제 올라갔는데 이때 당시가 이제 채권 금리가 37달러 예, 3.7이죠. 3.7%까지 좀 하락을 했었지. 잠시만요. 이게 지금 확대를 해볼게요. 금리니까 저가로 해가지고 3.783까지는 좀 하락을 했죠.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어. 최근에 최고가로 올라간 게 4.354%까지 올라갔고. 그래서 채권 금리가 뭐 여러분들 아시죠? 이때 당시가 5%좀 찍어줬었고. 이게 이제 작년 이제 10월이죠. 그러면서 계속 현재 9월부터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. 동결되면서 좀 빠졌고 이게 12월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12월 27일까지 하락한 다음에 다시금 올라간 게 2월 23일까지 좀 반등해서 올라왔죠. 그러다 지금은 4.0%로 좀 다시금 하락을 했습니다. 채권 금 쪽에. 근데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채권 가격이 TMF가 여기서 상승했다가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여기서 반등해 준 건 맞아요. 뭐 제가 기술적 관점으로 해가지고 50달러에서 반등을 해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은 해준 것까지 맞긴 맞는데 금리 인하가 허기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있긴 있죠. 최근에 3월 8일자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ECB 기준금리 4차례 연속 동결, 그다음에 나가르드 총재 올해 6월 금리 인하 시사. 그러면서 ECB에서는 올해 유럽의 인플레 전망이 2.3%로 하향 조정될 것 같다. 내년은 2.0%될 것 같다. 그러면서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패드워치에서도 좀 금리 인하를 한 6월 달로 보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? 이거 아시죠? 그래도 한번 좀 볼까요? 저번에도 좀 같이 보긴 했는데. 네,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91.5%. 거의 7월 달이 가장 높죠. 그 다음에 6월 달에 73.4%, 5월 달에 24.1%니까. 3월 달은 당연히 동결이겠죠. 4.0%니까. 그럼 6월 달일 것 같긴 한데, 근데 6월 달이면은 지금 3월이잖아요. 3월 10일이면은 아직까지 4월, 5월, 6월. 6월도 며칠이죠? 6월이 6월 12일이죠. 그러면 정확하게 딱 3달 남았죠. 4, 5, 6인가 3달 정도 남았는데. 그러면 3달 정도에까지 아직까지 좀 변동성이 있긴 하겠죠. 그치? 아직은 변동성이 있고. 이게 돌린 거는 아직 아니거든요.
돌린 건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변동성이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.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하락 채널형 패턴이긴 해요.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최근에 TMF가 고가로 58.62달러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좀 빠지는 부분이 있죠. 근데 이게 채권 금리는 그렇게 지지하는 라인이 맞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변동성 주면서 올라갈 수가 있긴 한데 뭐 여튼간에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준금리 인하 영역이 한 6월 달로 보여지긴 해요. 분위기상.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도 좀 많이 둔화되는 부분이 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또 최근에 유가가 좀 상승한 부분이 있어요. 유가가 78달러 뭐 최근에 유가가 얼마에서 움직이죠? 유가가 움직이는 게 크루드 오일이 78달러, 79달러. 근데 78달러, 79달러는 좀 비싼 가격대긴 한데, 그쵸? 그러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물가가 빠지기가 쉽진 않을 건데. 어느 정도 행보는 할 것 같고. 네, 여하튼 간에 이렇게 되면은 뭐 패턴으로 봤을 때는 네, 이렇게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요? 그러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돌려주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 좀 내려왔을 적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지금 50달러 했잖아요. 그 50달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동 자체가 이렇게 올라왔다 해준다면 겠죠? 그래서 해준다면 여기서 좀 물량을 모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좀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. 네, 제가 보기에는 뭐 한 3월 중순쯤? 3월 중순쯤부터 한번 이제 매수 타이밍을 한번 고려해보고 투자 전략을 좀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근데 지금 3월 10일이죠. 3월 11일에서 그 3월 달은 어차피 동결이기 때문에 그쵸. 동결이면 약간은 좀 빠지긴 하겠죠. 채권 가격이. 그리고 4월 달은 아니고 5월 달도 아니잖아. 그럼 아직까지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인데, 그쵸? 그 4월 달도 아니고 5월 달. 제가 보기엔 4월 달부터 4월 초? 아니면 4월 말? 뭐 그때부터 한번 좀 주목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볼 부분은 없잖아요, 했어요. 좀 더.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PC 지수, 그거 좀 보고서, 그러니까 다음에 그 나오는 그 CPI 지수라든지 PC 지수, 그거 보고서 접근해도 늦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뭐 어차피 TMF는 약간 예,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. 그래도 약 1년 정도는 봐야 되는 거니까. 물론 이제 금리 인하 시작하는 시점부터 채권 가격은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뭐 급등하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수익화 관점으로 본다면 좀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면 어차피 또 차트는 여기서 뭐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날아가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럼 다시 또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전저가를 좀 높여간다 뭐 이런 건 있긴 해도 어차피 파동은 존재하는 거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좀 전략적인 부분을 투자 전략을 좀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투자금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 그러면은 TMF는 이 정도까지 좀 이야기해 볼까요? 네,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열혈 가치로 등업도 많이 좀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. 네, 같이 투자자로 오시고요. 네, 그러면 오늘 이번 그 팀F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